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최영태입니다. 앞에서 신수정 의원께서 강주영 뉴딜시를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최근 2년 동안 강주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CEO님들이 뉴딜, 특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시민사회와 코어를 아주 열심히 하신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어서 강주영 뉴딜 실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항상 변화와 도전이 있습니다. 최근 변화, 도전만 하더라도 기후위기, AI 시대, 코로나19, 저출산 문제 등 많죠.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현상을 일으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주시는 AI와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미래 사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맨 먼저 AI 도시를 선포했고 또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했는데 이건 역시 전국적인 차원보다 5년 정도 앞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에 신수정 의원님의 이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강주영 그린 관련해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3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교육계에 불어닥친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공간에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시대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에 대비해야 하죠. 그래서 비대면 교육이 새로운 교육 방법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들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컴퓨터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요. 또 학생들 역시 선생님을 직접 바라보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온라인 일방적 강의로는 부족하니까 이제는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줌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도. 또 학생들이 이 등교 수업을 하고 있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교수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대단히 어렵죠. 우선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가정 사정에 따라서도 이 편차가 아주 심하죠. 애들을 돌볼 부모가 계신 곳에서는 그래도 애들이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맞벌이 부부라든가 혹은 부모가 아이를 돌볼 사정이 못 되는 경우는 아이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장애인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수업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55.8%였는데 코로나 이후 비대면 강의 속에서는 45.2%로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학력 수준이 낮은 아이들의 비중이 커지고 중위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역설적으로 상위권 학생은 늘어나서 이 학력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이런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이 비대면 강의에서 가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월달과 9월달에 실시된 고3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과 하위권 간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고 반면에 이제 중위권은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드러난 현상입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계의 고민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등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등교에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죠. 강주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에서 이제 즐겨 내세우고 있는 구호 중에 하나가 질문이 있는 교실입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쓴 학생이 질문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두 번 질문할 학생은 한 번으로 줄어들고 한 번 질문할 학생은 아예 질문 안 하고 그리고 하루 내내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 습기라든가 이런 게 차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들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또 학교라는 것은 지식의 전달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뛰놀지도 못하고 또 마음대로 아이들과 어울려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학교가 갖는 기능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가 가진 과정이 이렇고 이런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하죠. 하나는 AI 시대에 대비한 교육 분야의 대응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대비한 교육 분야의 대응입니다. 먼저 AI 시대에 대비한 교육 분야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소프트웨어라든가 AI를 흥미 중심으로, 놀이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필수 역량 함량으로 이제 AI 교육이 필요하고 또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등학교는 이제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 AI 시대에는 AI와 관련된 이제 산업이 아마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사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기자재를 제공해야 하고, 학교에는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AI 시대에 대비한 이제 교육, 이런 게 이제 에듀테크 산업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들이 발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AI 시대에 대비한 그 대응 형식을 보면은 먼저 대학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AI 도시 추진의 성패는 인재 육성에 달려있죠. 그런 의미에서 강주과학위원이 금년 3월에 AI 대학원을 개설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포항 공과대학과 이제 강주과학위원이 개설했죠. 그래서 강주과학위원이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 일반 대학에서도 전남대학교와 조선대, 호남대 등이 AI 학과를 개설하거나 혹은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들도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대학이 AI 도시와 관련해서 강주의 그런 선도 도시에 어울리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이 2년, 3년, 4년 이제 그 과정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강주시가 실무 인재 양성 과정으로서 AI 사관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금년 7월에 개교를 했는데 학생을 180명 뽑았는데 경쟁률이 4대 1이었습니다. 따라서 강주가 학교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초중등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대비하여 이 강주교육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정보통신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사이버 학습 관리를 갖다 실행을 했었죠. 이런 경험은 금년도 코로나가 엄습해서 비대면 교육에 대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든가 과학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 중, 고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학교와 교육청의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교육 어떤 발전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을 해야 하고요. 또 수많은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 역량이 뛰어난 인재는 설령 우리 사회가 이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미래 사회에서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이라든가 과학 등 기초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 이제 학교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강주교육청에서는 창의 융합교육원에서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과학 같은 경우, 강주교육청 산하에서 70교교가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0교교는
강주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 수가 624개라는 측면에서 불과 11%에 불과하게 되죠. 우리 지역사회가 많이 신경 써야 할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와 관련해서 장의융합교육원은 영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 학생들이 기초교육 과정에서 AI 시대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일상적 삶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인공지능 업무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고, 또 한편은 일상적 삶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이런 교육을 우리 교육기관이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주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AI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그린 스마트 스쿨 시범 교육도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 신수정 의원님이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강주의 정치권이 공동으로 좀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AI 시대에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거에 미래학 관련 독서를 많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80년대 감옥에서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을 읽고 바로 미래 사회는 이거다 하면서 무릎을 쳤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도 그렇고 출감해서 미래, 이 정보통신 시대에 대비한 많은 공부를 했고, 그 바탕으로 해서 1997년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1998년 대통령이 돼서 바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IT 강국의 출발점은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미래학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미래학에 대한 독서를 적극 권장해야 할 한 가지 어떤 대표적인 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AI 시대에 대비해서 중요한 게 진로 체험센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고 또 자유학년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자유학년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사회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성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유학년제가 정착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진로체험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강주에는 진로체험센터가 없고, 그래서 강주교육청에서 진로체험센터를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지금 현재는 2022년도, 2023년도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죠. 이것도 정치권이 함께 지원해 주셔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진로체험센터는 없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진로체험센터보다 좋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시아문화원이에요. 바로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원은 규모가 어마하게 큽니다. 그 아시아문화원의 건물 규모가 바로 여의도에 있는 63빌딩보다 더 크다고 그러죠. 그 좋은 이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과학과 문화가 어울려지고, 따라서 또 예술이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과 창의성의 어떤 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주교육이 문화전당, 특히 아시아 문화 어린이 문화원을 바로 제2의 교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시아 문화원을 교육청과 학교와 그 다음에 추진단, 문화 중심 추진단이 함께 그걸 가꿀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강주에는 강주 과학관이 있죠. 이 과학관 역시 아이들에게 진로 어떤 체험센터보다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있는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또 진로 체험센터라든가 이런 게 대비해야겠죠. 다음에 이제 AI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창궐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는 여기에 대비해야죠. 그런데 일반 직장의 경우는 코로나19 하에서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택근무는 나름대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 문제나 혹은 사무실 공간 문제라든가 혹은 가정과 일자리 병행 등등 시간의 적절한 활용 등등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늘려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비대면 교육은 그 한계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비대면 교육에 대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만은, 그리고 또 AI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해야겠지만, 또 다른 한편은 뭐냐? 금년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게 창궐 하더라도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핵심적인 뭐냐? 중소규모 학교를 만드는 것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역이 해야 할 과제고 또 전국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강주 경우 학급 규모를 봤을 때 강주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1.35명이고 중학교가 24.3명, 고등학교가 26명입니다. 유럽연합 기준으로 한다면 초등학교가 19.9명이고 중학교가 21명이에요. 특히 영국은 15명입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유럽연합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또 학교 규모를 소규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럽연합 기준보다 더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금년 코로나 상황이 재현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비대면이 아닌 대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는 강주가 내건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 있는데 휴먼 뉴딜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요즘 교육단체와 시민운동단체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만들어달라 이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지금 이제 온라인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이것은 학부모들에게 모두 개방되는 거잖아요. 옛날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사들 앞에서 그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 교육 강의를 했었죠. 공개 강의. 근데 지금은 이 비대면 교육에서 온라인 강의, 줌 강의는 매일 몇 시간 공개 강의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선생님들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선생님들이 비대면 강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부모님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을 학원 선생님들과 단순 비교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학교와 학원은 기능이 다릅니다. 학원의 유명 강사들은 그 과목 하나만을 전문적으로 해서 잘하는 것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강의도 잘해야 하지만 학생 지도도 해야 하고 또 돌봄 역할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그냥 학원의 선생님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어떤 그 사학기를 너무 저하시키고 스트레스를 심화시킨다라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또 격려하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학부모님들의 어떤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학교는 소멸될 거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멸된 직업 중에 하나가 선생님, 즉 교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역설적으로 학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켰습니다. 교사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켰습니다. 대면 수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켰습니다. 즉 학교란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며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배우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돌봄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즉 복지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중요성, 교사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한 게 바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이 미래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함께 이제 호응하면서 지역이 함께 교육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널리 알려진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역사회가 함께 호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국가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에요. 특히 정치권이 이제 함께 노력해줘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이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운동이 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휴먼 니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강주에서 교육계와 관련해서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상무중과 지평중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금년도에는 삼정초등학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다행히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막았습니다. 바로 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 거기에 잘 대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앞으로는 통합이 아니라 학교 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기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직업군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직업군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군에 대한 선호도도 급속히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직장의 개념도 변화하게 될 겁니다. 바로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직장 개념에 변화가 오게 되고 정년 퇴임한 사람들이 제2 직장을 구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순수 취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필요성에 평생교육원이 대응해야 할 것이고 강주 평생교육진흥원이 바로 이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받고 그걸 사용하는 시간까지 상당한 간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을 찾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사용을 목표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교육기관과 사용하는 이 간격이 굉장히 짧죠. 유용성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기관이 훨씬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얘기할 때 하나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바로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프로그램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기관이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주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